연봉은 경영 실적에 비례해서 평가하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는 전문 경영인에겐 엄격한 잣대를 재면서도 재벌 오너 일가에는 유독 관대합니다. 재벌 오너들의 묻지마 연봉을 만드는 제도적인 허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연봉이 얼마나 높은지는 셀러리맨 연봉 킹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정 기자. 전문 경영 가운데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연봉이 가장 많았죠? 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은 4년 연속 샐러리맨 연봉 킹에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 받은 연봉은 70억 3,400만 원인데요. 재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한 243억 8,100만 원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연봉 킹이라지만 사실 재벌 총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현직 총수 가운데 고액 연봉자로 꼽히는 이재현 CJ 회장은 세계 계열사에서 160억 1,100만 원을 받아서 권오현 회장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인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무리는 빚진 않았지만 실적 악화에도 나몰라라고 고액 연봉을 챙기는 오너들도 있습니다. 네, 국산 위스키 업체인 골든블루의 박용수 회장은 35억여 원의 연봉을 받았는데요. 네. 국내 최대 주류 업체인 하이트진로를 이끄는 박문덕 회장보다 13억 원이 많습니다. 좋은 실적을 냈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지난해 골든블루의 매출은 1년 전보다 2%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25%나 줄었습니다. 네. 최근 위스키 시장이 10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등 불황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도 회사 측은 박 회장이 2011년 취임 이후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이끌었고 또 적극적 투자와 경쟁력 확보로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25억 원의 성과급 지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사회적인 무리나 이런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들이 이처럼 고액 연봉을 챙길 수 있는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5개 계열사에서 연봉을 받은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사례에서 보듯이 재벌 총수들은 계열사로 겸직을 하면서 연봉을 따로 챙기기 때문입니다. 또 연봉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사회이사가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한 실정이죠. 예. 실제로 시가총액 20대 기업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사회이사들의 찬성률은 한 개 기업만을 제외하고 100%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액 연봉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이사회 멤버 사내이사는 다 자기 중신이나 신복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사회이사들조차 대부분 자기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앉히다 보니 자기 연봉을 결정하는 게 셀프 연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니 당연히 고액 연봉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이처럼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데에는 이사회의 느슨한 견제 역할도 한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이해욱 대림산업회장도 대림코퍼레이션 한 곳에서만 1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챙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림코퍼레이션은 비상장 기업으로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기도 해서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상장사보다도 더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많은 연봉을 가져간다. 그건 사익편취 수단이고 훨씬 더 용이하죠. 상장에서보다 보는 눈도 적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고액 연봉을 받을 만한 성과를 냈다면 얼마를 받아가던 문제가 없을 텐데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연봉이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책임 경영 사례로 화제를 모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자, 정 기자. 먼저 해외 사례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경영 실적에 책임을 지고 연봉 1달러만 받겠다고 처음 선언한 전문 경영인이 미국 크라이슬러의 리 아이아코카 회장인데요. 네. 1970년대 말 부도 직전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연봉 1달러를 선언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네트워킹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의 존 체인버스 회장, 또 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 델파이의 스티브 밀러 회장도 경영위기 속에 연봉 1달러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1997년 도산 직전인 애플에 복귀하면서 연봉 1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한 뒤 2011년 사망 전까지 15년 동안 연봉 1달러를 고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회사 정상화나 실적 부진을 책임지기 위해서
무보수를 선언했던 CEO들이 있었습니다. 네,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1998년 주택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연봉은 1원만 받고 나머지는 스톡옵션으로 받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당시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1원짜리 봉급 생활자로 전락하겠지만 성과를 거두면 명예와 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몇 년 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110억 원을 벌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를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놨습니다. 예. 지난 2014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전년도 대규모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의 보수를 회사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또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돼 경영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SK 최태원 회장도 지난 2014년 전년도 연봉 3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